한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플로리다 내에 학부모 단체와 디즈니가 싸움이 붙을랑 말랑 되게 애매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디즈니가 사람의 다양성을 지지하면서 인종뿐만 아니라 LGBTQ도 지지를 하고 있죠. 학부모분들은 아직 정체성이 잡히지도 않은 우리 베이비들이 벌써부터 이런 걸 접하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또 이제 그 말에 디즈니는 애들도 좀 진보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아! 라고 이제 대립구도가 서 있었는데 플로리다가 직접 나서서 디즈니에게 테이저건을 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건 직접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67년 플로리다주와의 협상을 통해 베이레이크에 있는 디즈니 컴퍼니 소유 부지의 자치권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전기, 상수도, 건물 건설 등을 포함한 각종 공사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디즈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플로리다 주법상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세금도 쪼대로 낼 수 있고 완전 프리! 니네 거! 디즈니 백작이지 완전. 그래서 디즈니가 플로리다의 명물이죠. 디즈니 월드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괜히 디즈니 월드 투어 버스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2022년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부모의 교육권리법이 플로리다 주법으로 통과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이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 눈에 그만 좀 노출시켜. 우리 애들은 보수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통과가 됩니다. 자, 이 Parental Rights in Education은요, 공립학교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년 주 표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실 토론을 하거나 교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불만을 품은 부모가 제기한 모든 소송 비용은 해당 공립학교가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7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애기들에게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련한 그런 교육을 혹은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애기들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주체성도 없을 거고요. 주변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갈지 정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인 교육은 좋지 않다. 너무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교육을 하면 사실상 세뇌랑 다를 게 뭔가? 뭐 요런 맥락에서 나온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 3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교육과정에서 LGBTQ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일체의 언급조차 없어야 된다는 법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쪽이고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현재 3학년인 커트라인을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6학년까지는 좀 세다! 너무 과한데 사실 5, 6학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3학년까지는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6학년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5학년, 6학년 때 뭐 어느 정도는 다 알지 않나요? 다 알잖아요. 예, 푸르나 당나귀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응?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우리 5, 6학년만 해도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예, 인커밍 폴더가 뭔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자,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여러 직원들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서 항의를 지속해 왔고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정말 이 시위가 제법 세게 일어난 모양이에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직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시위를 했을 것 같지만 어디서 했어요? 디즈니 회사 안에서, 디즈니 월드 안에서. 총 맞을까봐 무서웠나봐. 디즈니 월드 안에서, 디즈니 회사 안에서만 시위를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막 그렇게 시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불로 부모 교육 권리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얘네가 시위를 할 때 같이 했어. 야,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게이라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반대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막 이제 나와가지고 엿먹어라! 이러고 니네가 사람이냐! 우리 애들 지금 교육 어떻게 시키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둘이 맞붙어가지고 막 시위를 같이 했었대요. 그러자 디즈니의 CEO는 장고 끝에 직원들의 편을 들었고요.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해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힘을 실어줬지. 정말 미안해. 내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 말이야. 플로리다 주랑도 우리가 척을 지면 안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운이 뭐였지? LGBTQ였지? 맞아. 그래, 너희들이 오라. 니들이 맞다. 미안하다. 우리 직원들. 우리가 좀 난처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님들이 맞아. 역시 자네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야. 역시 디즈니의 사원이 될 자격이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막 I'm sorry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개빡쳐가지고 디즈니가 받은 자치권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테이저건을 쏴버렸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버렸습니다. 화끈하게 사이다를 따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저들은 왜 저러고 있고 왜 저렇게 싸우고 있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왜 디즈니의 뚝배기를 깎고, 요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요런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일단 미국의 정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정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자, 일단 공화당을 보면요, 남부와 중서부의 백인들이 주 지지층입니다. 이미지화 하자면 레드넥이죠. 미쿡 꼰대. 바베큐 졸라 해먹을 것 같고 샷건 들고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모자 쓰고 빨간색 체크 조끼 입고 고기 구울 때 막 밑에다 샷건 쏘고 막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수 지지층이 꼰대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우파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정당인 만큼 LGBT를 배척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정당이고요. 유럽에서 종교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미국의 기독교 우파 세력이 결집하게 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화당 인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이죠. 민주당입니다. 흑인을 포함한 비백인, 진보적 백인들이 주 지지층입니다. 약간 요런 이미지죠.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데 사람들이 햄버거 사 먹고 있으면 차문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헤이! 왜 고기를 먹고 있어? 어익! 잔인해! 우웻! 하는 그런 느낌.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미국의 집권 여당입니다. 공화당과는 반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보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보가 아니라요, 소수자 친화적이며 사회적 자유주의를 중시합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를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PC를 두 팔별로 환영해요. 우리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 환영해요. 모두 좋아요. 막 이런 느낌이고, 공화당은 개소리 집어쳐라.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2015년 민주당 정권 하에 대법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독일의 2017년보다 빠르죠. 그렇다고 기독교 정신을 배척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행동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교회라는 단체에서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쳤을 때 교회에 안 가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쟤는 왜 교회를 안 나와?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예배에 참석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는 신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중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즈니에게 철퇴를 꽂은 테이저건을 쏜 현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로널드 디온 드센티스라는 형님이고요. 2019년 1월 8일 플로리다 주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공화당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반 바이든파고요. 성향 자체가 바이든이 하는 건 뭐든 반대로, 바이든이 햄버거를 먹었어. 그럼 나는 한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마저도 이제 반대로 하는 그런 아저씨야. 플로리다의 이전 주지사도 공화당 사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강경한 공화당 색채를 띠진 않았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고 나서부터 플로리다의 공화당 색채가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행보는요, 2021년 플로리다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원인은 백인 중심의 사회 구조다 라는 일명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22년 바이든이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그에 대한 반발로 학부모 교육 권리를 만든 것이었죠.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가 트럼프랑 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형님은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 노란 머리에 악 쓰는 아저씨. 인지도는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현 플로리다 주지사 형님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트럼프에 비하면 낮아요. 속내는 아직 인지도가 많이 낮은 이 주지사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보수파를 집결시키기 위한, 특히 기독교 우파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석박사 형님들께서 조사하신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주 내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을 확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런 성향의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디즈니는 현재 PC에 굉장히 심하게 절여진 상태입니다. LGBTQ에 심하게 절여진 상태죠. 병적이죠. 즉, 이 싸움은 사실상 공화당 vs 민주당의 국지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디즈니가 또 한 대 맞으니까 반격을 합니다. 테이저건 떼내고 이씨 우리 때렸어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합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디즈니에게 세금 관련을 포함한 모든 걸 문제 삼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디즈니는 맞짱을 떠보자며 법무팀을 소집을 했고요. 주지사 및 플로리다주 공화당에 주던 민간 후원금을 모조리 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화 기준으로 주지사에게는 5천만 원, 플로리다주 공화당에게는 30억 이상씩 내던 상황이었는데 이 돈줄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주지사는 계속해서 물먹고 있는 상태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졌다고 선언을 하면은 또 이제 기껏 만들어 놓은 지금의 지지 기반이 몽땅 사라질 테니까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제 풍문에 의하면 디즈니 임원들이 긴 시간 동안 침묵했던 것은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이길 각이 나오냐 아니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냐 이거를 판단하느라 이걸 저울질하느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디즈니가 사실 공화당에게 30억을 주고 주지사에게 5천만 원을 주는 이 후원금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디즈니 월드에 관련된 일자리 수가 7만에서 8만이죠. 그 넓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디즈니 월드를 원활하게 굴리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거기 일자리 수가 7만에서 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암만 자치권을 받았다지만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치권 계약이 해지되면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모든 채권을 떠맡게 되며 디즈니가 세웠던 소방, 도로, 수도시설도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그 넓은 어마어마한 땅을요. 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플로리다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과적으로 디즈니가 자이든 타이든 디즈니월드를 찢어버리면 플로리다주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은 아주 명확하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플로리다가 불리한 싸움이지 않나. 그리고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옆집 일이잖아요. 아무튼 원만하게 합의하셔가지고 그 7, 8만 자리도 좀 보존하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하면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